시청자 여러분, 이건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처음부터 질병 후유장애 불표를 만들었어야 해요. 태생부터 잘못된 담보인데 약관으로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험금을 지켜주는 남자, 보상튜브의 손해사용사 김사용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재 많이 판매되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질병 후유장애 담보 가입들 하시죠? 이 담보는 기존의 상해 후유장애 담보에서 질병에 걸리더라도 장애 보험금을 준다는 취지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 담보가 생기고 나서 전략적으로 판매한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의 담보로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많은 설계사분들도 이 담보가 그저 좋은 담보인 줄 알고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들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는 좋은 점만 부각해서 말해주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담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 담보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상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잘못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말이죠. 질병 후유장애의 시작은 상해 후유장애에서 질병은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단처럼 여겨졌어요. 소비자들은 상해 후유장애가 상해의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질병의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으니 보장받을 수 없는 영역을 이 담보로 메꾸어 보장의 빈틈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거죠. 마치 동전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보험은 상해냐 아니면 질병이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가니까 말이죠. 상해면 상해 후유장애 보험, 그리고 질병인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 이렇게 상해 아니면 질병에 대해서는 양쪽 담보로 모두 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담보를 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구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천 가지의 이유가 애초에 태생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걸 판매하는 설계사도 모르고 소비하는 소비자도 모르고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파견되는 강사들조차 모르는데 오로지 보험회사에 다니는 보상과 직원들과 그리고 저와 같은 손해사정사들만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을 만들 때 파놓은 수많은 함정들을 하나씩 톱파보죠. 첫 번째, 장애 분류표의 함정입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는요, 상해 후유장애와 같은 장애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 분류표가 상해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질병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어차피 장애는 장애니까 질병에 걸려서 장애가 나오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생한 면책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우리의 척추체는 오와 열을 맞춰서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척추체가 서서히 밀려서 앞으로 밀려 나오는 질환입니다. 이럴 경우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고 신경마비나 통증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은 희귀병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린 경우 하는 게 바로 척추체간 유압술입니다. 서로 어긋난 뼈를 다시 오와 열을 맞춰서 뒤에서 끌어당긴 후 서로 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수술이에요. 수술을 받은 사람은 척추체간 운동에는 장애가 오겠지만 통증은 더 이상 겪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를 유압해 이렇게 운동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얼마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마디의 척추체를 고정하여 운동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률이 10%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1억 원을 가입한 경우 1,0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건을 면책했습니다. 그 이유를 장애 분류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척추체의 약간의 운동장애라 함은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로 두 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면책 근거는 이렇습니다. 장애 분류표에는 골절 또는 탈구로 유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본 청구권은 골절이나 탈구가 없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골절이나 탈구는 상해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애초에 장애 분류표라는 게 상해를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질병 후유장애라고 팔아놓고서는
골절이나 탈구가 없다고 안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편 골절이나 탈구가 원인이 된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상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결국 이러나 저러나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장애분류표가 애초에 상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많은 부분 곳곳이 상해를 언급하는 구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얼굴에 피부암으로 인해 심각한 상흔이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 추상장애가 생겼으니 이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장애분류표의 추상의 정의는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추상이 피부암으로부터 발생한 거기 때문에 상처의 흔적이나 화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상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면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처음부터 질병 후유장애 분류표를 만들었어야 해요. 태생부터 잘못된 담보인데 약관으로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행성의 함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가 모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신 경우 내재적인 질병이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전체 지급금액의 10% 중에 고작 2% 내외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가입한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되겠죠. 이 내재적 질병인 8%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천만에 8% 절대 안 줍니다. 이유는 퇴행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란 얘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가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질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대규모 삭감이나 면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질병이라고 안 주고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은 퇴행성이라고 안 주고 이건 소비자를 데려다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퇴행성을 근거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급액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양면의 동전처럼 모 아닌 도식으로 받게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 사이에 보험회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무수히 많이 뚫어놨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지금도 자연적 노화가 원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청구권들을 삭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망의 함정입니다. 동일한 원인 또는 동일한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80%가 넘는다면 고도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이전에 팔렸던 CIA 보험과 똑같은 문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상해를 원인으로 해서 고도 후유장애 상태가 되는 것과 질병을 원인으로 고도 후유장애 상태가 되는 것은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상해의 경우 두 다리를 잃거나 하반신 마비가 되는 등 크리티컬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생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80%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떠한 질병이건 질병으로 80%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생 불가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80%의 후유장애 상태가 되려면 이미 상당수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4기 정도 수준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청구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보험회사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죽기를 기다립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것 같으니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이걸 사망 예측에 따른 보험금 고의 지급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망하더라도 어차피 장애는 사망 전에 확정이 되었으니 보험금은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또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하면 절대 보험금 못 받습니다. 이건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에 비록 후유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을 하면서 나타난 증세는 사망으로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지 그게 장애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질병 후유장애는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아닌 일반 질병 후유장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위협적일 정도의 크리티컬한 질병은 똑같이 사망의 1년의 과정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하시더라도 보험회사는 사망 예측에 따른 보험금 지급 지연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죽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질병 후유장의 상품의 보험료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젊은 사람이 가입하더라도 이 담보는 4만 원이 넘습니다. 담보가 좋다고 많은 설계사들과 고객에게 홍보는 홍보대로 해놓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수백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담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담보를 볼 때마다 예전에 한창 팔리던 CI 보험이 떠오릅니다. 지금 CI 보험 가지고 있으시면 어떤 설계사건 그거 깨고 새로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질병 후유장의 담보조차도 가입하면 바보라면서 새로운 상품을 다시 가입하게 만들 거예요. 보험회사는 여러분이 계속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마다 이익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병 후유장의 담보로 본인의 질병을 담보받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깊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험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저희 보상튜브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보상튜브였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는 여러분의 각종 제보 및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